네, 담대한 투자 시간입니다. 담대하게 이 시장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조금 더 심도 있게 저희가 들여다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함께 하실 분은 매경 이코노미 박소 기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지난주에도 시장 안에서 정말 핫한 소식을 전해드렸었어요. 한 지붕 아래에 저희가 좀 갈등이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시장 안에 주가에 어떤 영향이 될 수 있을지 여부까지 좀 전해드렸었고요. 그게 또 주가에 막 엄청난 영향이 있는 건 아닌데 계속해서 잠재 영향으로 미치고 있어서 참 도움이 많이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오늘 이슈가 더 궁금해지는데 오늘은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7월에 디스플레이 수출 감소폭이 크게 둔화됐다. 네. 좋은 소식이잖아요. 여기에 더해서 8월에는 이제 수출이 잘 됐다. 저희가 이제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다라는 표현이 참 많을 정도니까 그동안 반도체도 그렇고 특히 디스플레이 부분에서 수출이 그래도 회복세를 보인다라는 건 좋은 신호탄인 것 같아요. 그렇죠. 15개월 만에 수출이 이제 반등을 했습니다. 특히 디스플레이는 그동안 LG 디스플레이 한 종목만 놓고 봐도 주변에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한 2년을 계속해서 냉가슴 앓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적자 폭이 거의 1조 원 이상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최근에 이 디스플레이 쪽에 있는 회사들,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LG 이노텍 이런 쪽 관련주, OLED 관련주 이런 쪽에서 점점 실적이 개선된다는 신호가 나왔고요. 또 유의미한 거는 아이폰 15 이번에 새로 나왔죠. 아이폰의 상당수가 한국 OLED 관련돼서는 70% 이상이 한국 부품이더라. 그래서 아이폰도 잘 되면 좋고 여기 더해서 또 삼성의 Z 플립 5 이번에 또 나왔죠. 삼성의 폴더블 폰에서도 OLED 회사들의 맹활약이 지금 기대되고 있다. 이런 점들이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8월 수출에서 특히 베트남에 만들어지고 있는 OLED 수출이 굉장히 잘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8월부터는 이제 거의 저점 바닥에서 치고 올라갈 일만 남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이제 시작이다라는 부분이 디스플레이 안에서도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이렇게 디스플레이의 업황이 좀 반전된 그 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가 효자 역할을 해줬는지 궁금하고 그 안에서도 앞으로의 연속성이 있을지. 네. 자, 우리 이제 옛날에 TV 살 때 생각해 보시면 우리 LCD TV 산다 그랬잖아요. 네. 그랬다가 LED TV로 바꾼다 그랬다가 요새는 OLED 막 이랬잖아요. 맞아요. 근데 여기서 QOLED 계속해서 근데 너무 비싸요. 네, OLED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이 OLED와 관련돼 있어서 이제 신산업에 사실은 우리나라가 한 5년 전부터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해놨는데 이게 드디어 이제 결실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저도 이제 많은 그 OLED 그 부품 회사들을 좀 다녔습니다. 탐방을 가보면 2, 3년 전만 해도 반도체 장비를 만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1, 2년 전에 가보니까 디스플레이 장비로 다 바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도체는 업황이 이제 약간 내려오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오히려 발주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시작되고 있더라. 정말 신기해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처럼 이제 그 현장을 다녀보는 기자들 입장에서는 공장 가보면 알거든요. 수주하고 어디가 돌아가는지 보면 아는데. 자주 보시니까 또. 네, 근데 뭐가 문제냐면 저희는 너무 빠르다. 그래서 이것만 하나 문제일 뿐이지 어쨌든 디스플레이 시대가 이제 계속 오겠구나 이 생각은 확실히 했는데 특히 주성 엔지니어링 이런 데를 제가 가보고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전자동으로 다 바꾸고 있고요. 특히 이제 전자동으로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차량용 디스플레이와 관련돼 있는 다양한 그 증착 설비들을 계속 만들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디스플레이의 앞으로 이제 시작이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LG 디스플레이가 사실 이 디스플레이 안에서도 대장주 역할을 해주잖아요. 하나의 소식이 또 들렸어요. 벤츠 쪽에 차량용 디스플레이를 납품한다라는 소식이었는데 LG 디스플레이도 되게 큰 회사고 벤츠 하면 사실 대한민국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인데 이 소식은 또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여야 돼요? 벤츠는 어쨌든 타보시거나 아니면 구경을 해보면 요즘에 차량의 그 트렌드가 어떤지 다 보이죠. 그러니까 그 차에서 센터페시아라고 보통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를 딱 앉았을 때 이제 전체적으로 화면을 하면 누르는 기능도 있고 또 여기에 센터페시아라고 해서 여기에 이제 일단은 화면이 굉장히 커졌어요. 그죠? 그러면 이게 이제 스마트폰처럼 이제 누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차량용 OLED입니다. 근데 이 차량용 OLED는 사실 휘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이제 직각이 아니고 이렇게 좀 곡선으로 돼 있고 또 얘가 또 이렇게 그 플렉서블하게 움직여야 될 수도 있고 또 여기에 더해서 플라스틱하고 같이
붙어야 되는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구현해 줄 수 있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LG 디스플레이가 여기 POLED라고 해서 플라스틱 OLED를 만드는 회사. 이런 걸로 해서 2019년부터 개발했는데 이게 지금 터지기 시작하면서 벤츠까지 이제 터졌어요.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수주를 하기 시작하면 이제 여기서는 앞으로 어떻겠어요? 더 이제 그 크기가 커지겠죠. 디스플레이는 당연히 뭐 테슬라 보면 아예 이만큼 크잖아요. 근데 이제 벤츠 이제 이만큼 큰 정도니까 앞으로는 더 커질 수밖에 없겠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일단 벤츠가 하면 또 누가 따라하겠어요? 수많은 다른 이제 그 자동차 메이커들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상징적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벤츠에 이번에 POLED를 넣었다는 건 상징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벤츠 외에도 그러니까 차량용 수준은 더 늘어날 수 있다라고 왜냐하면 또 유행을 이끄는 쪽이 차량 쪽에선 벤츠다 보니까 앞으로 증가의 기대감이 더 남아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 휴대폰 쪽도 한번 연결해서 볼까요? 네네. 아이폰이 새 제품을 공개해서 이 디스플레이 쪽으로도의 주가 영향이 기대가 됐었어요. 근데 다만 최근에 스마트폰 출시에도 디스플레이 주가가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어서 이게 딱 저기 아이폰이 15가 딱 출시하려고 할 때 사실은 중국에서 아이폰 이번엔 좀 이슈가 있었죠. 네, 아이폰을 공무원들과 이제 공기업들의 종사자는 쓰지 마라. 네. 근데 이제 이게 또 되게 애매한 게 아이폰을 생산하거나 이렇게 조립하거나 하는 쪽은 또 85% 가량이 다 중국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참 그래서 이 참 미중 무역 갈등과 이 참 글로벌 경제가 굉장히 좀 복잡하게 돌아가는 건 맞습니다만 어쨌든. 애플 자체는 악재였습니다. 그래서 이 악재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 신제품이 보통 이제 그 출시를 하면 엄청 그 주가가 오르거나 이렇게 관련주들이 오르게 돼 있는데 그래서 조정을 조금 받긴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OLED주에 대한 탄력성 그리고 상승 여력 아직까지 증권가에서는 많이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디스플레이주가 스마트폰 관련해서 산업수의 가장 큰 쪽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뭐 일단 증권가에서는 LG 관련주를 가장 높게 보고 LG 있고요. 쪽으로. 네, LG는 LG 디스플레이 방금 이야기했습니다만 LG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LG 이노텍. LG 이노텍은 보통 이제 예전에 이제 카메라의 모듈과 광학 기술이 굉장히 발달해 있는 그런 회사로 보고 있었는데 아이폰과 관련해서도 LG 이노텍은 항상 이제 그 협력사로 잘 호흡을 맞춰왔고요. 그리고 이 디스플레이와 이 광학 설비는 때려야 뗄 수가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뭐 이 디스플레이가 있으면 여기에 또 우리 핸드폰에 보면 이렇게 심어져 있잖아요, 카메라들이. 그러니까 이 모듈이 같이 작동할 수 있게 하는 그 모듈도 사실은 LG 이노텍에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보면 신제품이 삼성 그리고 아이폰 계속해서 신제품이 나오고 있는 와중에 최첨단 기술을 돌아가게 만드는 부품 업체 어디냐 했을 때 LG 계열사 부품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스마트폰까지 받고 앞서서 TV 이야기를 살짝 해주셨었잖아요. 저희가 큰 그림 볼 때요. 근데 이제 OLED가 굉장히 시장이 커지고 POLED 이야기까지 해주셨는데 이게 실제로 수치가 얼마나 나오는지도 궁금해요. TV도 최근 뭐 거거익선이라는 트렌드가 실적에 나타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거거익선, 그러니까 큰 게 좋다. 크면 클수록 좋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집이 작아도 큰 TV 놓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 한번 다 겪어봤잖아요. TV가 좀 더 컸으면 좋겠다. 맞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어디까지 왔냐면 예전에는 55인치가 보통 이제 평균이었습니다. 그게 2, 3년 전 트렌드였는데 지금은 1인치가 77인치 이게 이제 8% 정도의 점유율을 보이다가 최근에는 15%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와, 77인치면 굉장히 클 것 같은데 생각보다 또 보다 보면 괜찮아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77인치가 그러니까 1,000만 원 정도 하다가 점점 가격대도 지금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하다 보니까 보다 또렷하고 보다 큰 거거익선 트렌드가 자리 잡고 여기서 또 다시 LG 디스플레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이제 그 큰 TV에는 LG 디스플레이 부품을 쓰겠다. 그래서 옛날에는 완전 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협력사가 서로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해보면 삼성전자 오르면 LG 디스플레이 같이 오르는 이런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추산할 수 있습니다. 국민적 관점에서는 참 훈훈하다 이런 생각까지 드는 상황인데요. 자, 그러면 디스플레이주 좀 정리해 볼까요? 하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호재와 악재 어떤 게 있을지 정리해야 투자 관점에서도 또 유익하거든요. 자, 일단 매크로 관점에서 놓고 보면 지금 미국 장기 국채의
때문에 그 수익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자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는 뭐냐면 앞으로도 잘 안 될 것 같다. 경기 침체의 그 요소가 있어. 그래서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당장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도 1억을 빌리면 네. 예전에는 뭐 한 월 35만 원 정도 뭐 이렇게 냈는데 지금은 막 80만 원 이렇게 내야 된대요. 맞아, 70에서 80 사이인 것 같아요. 뭐 딱 그 대출을 받으셨나 보다. 네, 그런 식으로 코픽스와 관련돼 있어서 코픽스의 금리가 지금 올라갔다는 건데 이 금리가 시장 금리가 계속해서 내려올 여지가 잘 안 보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낸 이자만큼 소비 여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TV 살 돈이 없어요.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이게 좀 악재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고 호재는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그 자동차가 점점 더 전자기기화되고 있다. 네. 그래서 디스플레이는 앞으로 이쪽에서는 기회가 더 많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세상은 계속 발전하고 있고 우린 더 좋은 기술을 원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LG에 대한 이야기까지 저희가 좀 들어봤습니다. 매경 이코노미의 박수호 기자와의 시간 여기서 좀 마무리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